이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때까지는 어떤 과정을 좀 거쳐서 본회의까지 가게 되는 겁니까? 일단 윤리자문위에서 제명이 권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일단 국회에 또 윤리특위라는 특위가 있습니다. 그 특위가 이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보고 일단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을 만들게 됩니다. 소위와 그리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징계안이 확정이 됩니다. 과연 그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이 어떤 소명을 해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징계 수위가 낮춰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제명안이 징계안으로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그럼 윤리특위에서 의결이 제명안이 징계안으로 의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회에서 처리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적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의원을 제명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무기명 투표를 거쳐서 200명 이상의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에 동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제명이 되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남아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이고 3분의 2 이상이라는 또 많은 또 정족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실제로 제명안이 통과가 될 수 있을지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의원직 제명의 경우 말씀해 주셨지만 제적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민주당 의원들까지 다수 찬성표를 던질까요? 관련 목소리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신고한 다른 의원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도 같이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가상자산 보유, 그다음에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득,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해서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건건이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것은 조금은 시급하지 않은가. 국민적 공분이 있는 코인 사태에 대해서 실제 이제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네. 판단에 대해서 네. 과연 이제 앞으로 이 선례를 만들 것이냐, 이거는 뭐 역사적 선례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제명은 쉽진 않다라고 봅니다. 쉽진 않다. 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방탄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무기명 투표에 숨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오히려 부결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뒤집어 씌우기죠. 그런 이제 가능성은 없어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명에 다 찬성할 겁니다. 저는 이런 이제 징계에서 가장 나쁜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고의로 자료를 안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를 냈는데 허위로 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둘 다 해당돼요. 본인이 쉽게 자료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내요. 제가 보기에 못 냅니다. 왜? 본인의 형사처벌이 걸렸기 때문에 앞에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을 했죠. 본인은 이게 아주 소액을 몇 차례 안 했다 이랬는데 상임위 중에 위믹스만 200회 넘어요. 그러면 이게 본회의 중에도 있고 잡코인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주업이 코인이고 국회의원에게 부업으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분을 이렇게 제명 안 하면 누굴 제명합니까? 저는 우리 역사상 YS 제명 이후에 두 번째 제명이 될 걸로 봐요. 근데 YS 제명은 훈장입니다. YS는 민주화로 훈장이에요. 저는 정말 이게 불미스러운 일로 제명되는 최초의 의원이 김남국 의원이 된다. 그렇게 제가 전망하는 이유는요. 첫째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면 첫째는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총선 앞두고 김남국 방탄에 나섰다. 그러면 이게 민주당 의원들은 엄청나게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겁니다. 과연 이게 김남국을 살리려고 내가 총선에 죽느냐? 아니면 이게 김남국 죽이고 내가 사느냐? 그럼 민주당이 어떤 선택하겠습니까? 그건 상식 아닙니까? 두 번째, 지금 이게 민주당은 이미 두동강이 나 있어요. 사실상. 이미 비명계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까지 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김남국 의원을 비호하겠습니까? 저는 비호 안 한다 봐요. 따라서 사실상은 최초로 YS 빼고 저는 이제 국회에서 충분히 3분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여기 박찬대 의원이 다른 코인 뭐 11명 물타기 하는데 그분들하고 이게 김남국 의원이 갔습니까? 상임위들 99억까지 하고 수백 차례 한 이분들하고 이게 나머지 신고한 11분과 형평성을 논하는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윤리자문회의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 권고했는데 이에 대해서 당의 입장이 있으실까요? 관련해서 논의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당의 입장에 나오려면 논의를 해야 나오는 것이잖아요. 논의가 왜 없었나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혁신이도 계속 집중하고 있는 의제고 어쨌든 간에 얼마 전까지 당 소속 의원이었던 분이 당직도 맡았었던 분이 제명이 됐는데 권고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나올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당 안팎에서는 이 정도 사안이면 당이 좀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 이런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도 이 김남국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님,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 지금 대표는 어쨌든 이 상황이 정리가 되고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을 때 그때 메시지를 나와야지 지금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나오는 것은 대표 위치상도 그렇고 메시지 전략상으로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예컨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소통 강화한다고 기자들하고 소규모로 인터뷰하는 것들 많이 도어 스태핑을 했었다가 취소한 이유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결정자는 메시지를 최종 결론이 나왔을 때 한 번 하는 걸로 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안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당에서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앞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엄청나게 실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폭우 속에서 재난 상황에서 명품 쇼핑을 한다든지 원희룡 장관의 인터뷰를 길을 막고 인터뷰를 한다든지 홍준표 시장이 골프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지 않는 이런 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대한 정당으로서 그런 국민들의 기대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내로남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잘못된 태도, 공직자의 자세, 잘못된 태도 같은 거를 어떻게 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대한정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들한테 입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명쾌하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정국 변호사께서 당의 분열이 시작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총선을 앞두고 당이 좀 분열되면서 여기에 대한 여론도 하나로 좀 모아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어쨌든 정당이라는 것은 수많은 어떻게 보면은 비유하자면 개인 사업자들의 이제 길드 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결사체인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어떤 톤이 다른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분열로 이렇게 포장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요. 민주당이 과거에 2013년도, 14년도에 이거보다 더 혼란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분열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당시처럼 이렇게 되돌아가서 그런 극심한 분열을 이룰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상식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나 의견을 모아가지고 민주당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거 저는 기대합니다. 네, 정현재 변호사님, 민주당이 이제 자율 투표를 하게 되면 과연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이십니까? 뭐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이십니까? 저는 그럼에도 사실은 제명안이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통과가 사실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이 이제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눈높이에 맞추지 않기 위함도 아니고요. 당 내부에 있는 뭐 온정주의가 있어서 그렇게도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 당 내부에서 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온정주의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생각해서 제명안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의 이유는 일단 현재 지금 제도상의 한계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 아시다시피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경고와 사과 그리고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그 다음이 바로 제명입니다. 사실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와 제명이라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윤리자문위에서도 분명히 판단을 할 때 이런 국민적인 공분이 일으킨 의혹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를 하는 것은 너무 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이 태도 문제와 여러 가지를 묶어서 제명을 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이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도상으로 그 중간에 또 어떤 징계
징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세비를 삭감한다든지 이런 징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국회의원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에 합당한, 그에 비례하는 책임주의 원칙에 맞는 징계들을 상정할 수가 있을 텐데 30일 이내 출석 정지와 그 다음이 제명안이라는 것 자체에 그 갭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로서도 김남국 의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그리고 상임위 기간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것 분명히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과연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도 따져봐야 되고 지금 앞으로 추후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11명의 의원들이 코인 거래를 했고 그중에는 꽤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도 있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하는 것이 비례 원칙이나 그리고 우리가 형벌의 책임주의상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국회의원으로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도의 문제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어쨌거나 제도의 문제 때문에 지금 처리가 불투명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은 좀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요? 제도의 문제라고 짚는 것도 좀 핑계라고 보고요. 저는 당초에 이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저는 통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윤리심사자문의의 제명 권고안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친명 지도부가 나서서 표단속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가 확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불법 송금 이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가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법 리스크가 확연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흔들림 없이 어떻게 정부를 더욱더 검찰을 악마화하고 이런 프레임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김남국 의원 제명한 이 문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당 내에서도 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실제와 맞다고 보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됐으면은 자진 사퇴로 통해서 당에 부담을 안 주고 정말 당을 사랑한다면은 그런 식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제명까지 가서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안타깝게 생각하는 당 내의 여론도 분명히 있고요.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